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과정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중에는 학습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마다 독특한 개성, 학습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여러 유형의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취약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과정의 학교는 크게 보면 일반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특수학교 혹은 일반 학교 어디에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부모님들께서 대안학교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과정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통학지원이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초등과정의 대안학교는 아직 일반적인 선택사항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조금만 더 준비시켜서 보내면 될 것 같아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취약을 유예시키려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약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약을 유예하면서 아이를 준비시키는 만큼 또래 아이들은 성장하고 또 그만큼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준비를 끝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칫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준비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거나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실제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한계점, 필요성들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심해서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 등록을 한 후 특수교육 선생님의 방문 지도를 받는 순회교육, 재택 순회교육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취약은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서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취약 지도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통합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특수학교 보내는 것이 맞고 그래서 갈팡질팡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초등학교에 완전 통합하는 경우,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특수학교에 취약시키는 경우, 이 각각의 선택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반 학교에 진학시켜서 완전 통합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은 아동에게 사회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고 또 또래 간에 주고받는 다양한 자극들이 아동의 언어라든지 사회 발달 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학급의 경우 개별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학습 장면에서의 배려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학급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은 갖지만 우리 아이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또래 아동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들의 인식과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약하려고 하는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수용적인지 혹은 배타적인지가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리만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이나 행동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일반 학급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배치인데요. 부분적으로 특수학급에서 교육이나 행동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 이러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입장에서는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모두 오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 양쪽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할 때 일반 학급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야 되고 또 특수학급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통학 등 부수적인 일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도와주셔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일반 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학교에 비해서 아동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 유형별 학교에 따라 장애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 학교 혹은 지체장애 학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가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학교도 원래는 청각장애 학교였지만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생활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스쿨버스의 운행,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 등으로 아동에게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초등부에서 전공과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장애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아동들에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한참 배워나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많은 특수학교들이 일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통합을 위한 교류 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통합 시간이 너무 짧고 또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한계들을 잘 고려하시고 각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